반갑습니다. 송주진입니다. 참 우리 김정순 여사님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허구한 날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더니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나서도 어떻게 된 게 변화가 없어요. 아마 제가 보기엔 헌정사상 최초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았던 영부인 중에서 김정순만큼이나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던 영부인, 글쎄요, 제가 보기엔 헌정사상 최초일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김정순 여사는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식에서 신나게 흔들어 제꼈다가 수많은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아직까지도 김정순 여사는 왜 국민들이 자기한테 분노하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자기를 비판할까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비판한다라는 사실 자체를 싫어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문제가 계속해가지고 반복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번에 또 사고가 터졌습니다.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식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게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김정순 여사가 흥에 못 이겨 춤추는 장면,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었는데요. 간단히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거겠죠. 추모식에 와서 흥에 못 이겨서 춤을 추고 있다.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되는 게 뭐냐? 저때 당시의 분위기가 그렇게 슬픈 분위기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김정순 여사가 춤을 출 당시에 강산혜 씨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가 꽤나 흥겨운 노래였기 때문에 옆에 보시는 것처럼 권양숙 여사도 박수를 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답답해가지고 막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거 봐봐라. 분위기가 애당초 슬픈 분위기가 아니라 원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그런 자리에서는 문화 행사같이 이렇게 열리기 때문에 저렇게 박자도 타고 막 흥에 겨워가지고 막 춤을 추기도 하고 원래 그럴 수 있는 건데 왜 이거 가지고 난리를 치냐 막 답답해 죽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게 뭐냐?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자들 말고 일반 국민들은 평상시에 이미 김정순 여사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고 저 사건 또한 마찬가지로 그 분노의 연장선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순 여사 두 사람에게 분노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격 파탄자라고 그냥 얼굴만 봐도 막 화가 나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두 사람한테 화가 나는 이유가 뭐냐? 모든 게 전부 다 감성팔이 쇼질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추도식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었냐? 아내가 연신 눈물만 흘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내는 연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운 세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많은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지금 얘기랑 저 장면이 매치가 안 되잖아요. 그냥 슬펐으면은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담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원래 슬픔의 가치인 것이죠.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 어떻습니까? 자기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대중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일종의 또 다른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제일 처음에 임기 초마하더라도 관저로 이사가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김정순 여사의 이미지가 어땠습니까? 허구한 날 자기가 서민적인 사람이고 서민을 위한 사람이다 이렇게 가식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5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퇴임할 날짜가 되고 나서야 보니까 싹 다 적의 가식이라는 걸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됐습니다. 정말로 김정순 여사가 서민 친화적이고 일반 국민들에게 공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 사람들이 자기한테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인식할 수가 있었어야 되는 것이고 더더욱 그러면 저런 장소에서 논란을 괜히 만들지 않도록 행동을 똑바로 했어야 되는 것이죠. 옷값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청와대 관저가 최초로 공개가 됐죠.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순 여사가 지난 5년의 세월 동안 살았던 공간이 최초로 공개가 된 것인데 관저에 메이크업실이 있는 거는 기본인 것이고 거실도 보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특히나 눈에 띄었던 것이 벽난로죠. 얼핏 보더라도 굉장히 고가인 것처럼 보이는 벽난로가 저기 있고요. 심지어는 피아노까지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놀랐던 부분이 드레스룸인데 저 드레스룸에 설치가 되어 있는 옷장만 하더라도 15개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많은 옷을 보관을 해야 되니까 저렇게 큰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진짜 화장실도 5성급 호텔 부럽지 않은 그런 규모이고 심지어는 뭐까지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우나까지도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청와대 관저의 모습을 쭉 둘러봤던 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관저는 살림집이라고 하기에는 매우 넓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청와대 관저를 문재인, 김정숙 두 사람만 썼냐? 지금까지 있던 수많은 영부인과 수많은 대통령이 다 같이 써왔던 것인데 왜 도대체 김정숙, 문재인 두 사람만 가지고 뭐라고 하냐라고 할 수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맞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우리는 김정수 문재인 두 사람만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써왔던 것인데 왜 하필이면 김정수 문재인 두 사람만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있냐?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있는 것이죠. 김정수 문재인 두 사람만 해왔던 얘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몇 번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 스스로가 강조해오지 않았습니까?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루라도 내가 청와대에 있는 것이 싫다. 이런 식의 멘트를 얼마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많이 했습니까? 마치 자기들은 명품이 됐거나 돈이 됐거나 권력이 됐거나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들은 세속에 찌들어 있지 않은 사람들인 것이고 지금까지 있던 모든 대통령과 모든 영부인들은 속물적인 사람이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써왔던 게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수 두 사람인 겁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문재인, 김정수 두 사람한테만 높은 잣대를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러니까 우리가 두 사람한테만 가식적이다라고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정작 제일 속물적인 인간은 누구였던 거예요? 권력에 욕심이 없다라고 평상시에 그렇게 강조해왔던 문재인, 김정수 두 사람이 가장 속물적인 사람이었던 것이죠. 임기 기간 동안에도 그렇게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다, 권력에 욕심이 없다라고 강조해왔던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인데 퇴임하는 그 순간까지도 똑같은 멘트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얘기하는 것만 들어보면은 무슨 재림 예수님인 것 같아요. 아무리 자기를 미워하고 아무리 자기를 의심하든지 간에 자기는 고맙다 이러고 앉아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자기를 비판하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정작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사상 초유로 국민을 상대로 고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퇴임하고도 똑같은 모습이에요. 당연히 문재인 전 대통령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반지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 단어조차도 윤석열을 사실상 견제하기 위해서 썼던 단어 아니에요? 반지성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자기를 비판해도 좋다 이런 얘기를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평상시에는 성인 군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다가 누가 자기를 비판하면 조금의 그 말도 견딜 수 없어 하는 거, 이런 모습을 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고 역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이번에 바이든과 관련된 논란 또한 마찬가지였던 거 아닙니까?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기어이 바이든을 만나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그 꿈이 허사가 되었죠. 그럼 포기를 하셔야지. 근데 이거 보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만나지 못하니까 뭐까지 하는 거예요? 전화통화까지예요. 평상시에 그렇게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다, 해방됐다 이런 얘기를 떠들어왔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만났다라고 할지라도 전화했다라고 할지라도 숨길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의 미덕이라고 해야 되나? 그 정도의 미덕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분위기의 연장선에서 김정수 여사의 춤을 보고 국민들이 분노했던 거예요. 분위기가 좋았는데 춤추는 게 대수냐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진짜로 문제인 겁니다.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양산사주에서 또 어떤 논란이 있었습니까? 김정수 여사 지금 하는 거 보세요. 국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삿대질하고 있습니다. 자기 지금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시위대를 상대로 해가지고 저렇게 삿대질하고 있는 것인데 그 싫은 소리에는 어떤 얘기도 들어가 있었습니까? 백신 맞고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의 절규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저 모습을 보고 막 그렇게 화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딱 그냥 김정수 여사의 수준에 맞는 모습이 저 모습인 거예요. 자기한테 싫은 소리 한다고 국민들을 상대로 영분이었던 사람이 삿대질하고 앉아있는 거, 저게 김정수 여사의 수준인 겁니다. 참으로 김정수 여사는 영부인이 될 만한 자질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동네에서 시골에서 옆집 사람들과 그리고 또 주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허구한 날 감정 싸움을 하고 삿대질하고 막 언성을 높이는 거, 그게 그냥 김정수 여사에게 딱 맞는 모습입니다. 그냥 맞는 옷을 드디어 입으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